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게 유착이 생긴다. 유착이 달라붙게 되면 이물질의 활동 움직임에 장애가 되겠죠.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계속 이게 나빠지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5년 이후를 봐야죠. 회복 솜씨 좋은 산부인과 since retiring.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자궁 앞에 여기 양쪽 사이드 양쪽을 이렇게 양쪽을 모아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봉합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술하고 끝나고 나면 모양이 이렇게 돼요. 자궁보다 질이 약간 더 좁아져. 이게 이제 자궁 타출증, 골반 장기 타출증 있는 환자들의 특징은 질벽이 아주 약하고 힘이 없어요. 이게 늘어나가지고. 처음에 다시 돌아가면 보면 여기가 아주 보통 정상은 요 질 크기가 약 3cm 정도. 이 질 크기가 이 길이가 8cm, 요 가운데 질벽 두께가 1.5cm가 정상입니다만 지금 이 사진은 이 그림은 내려왔던 자궁을 올려놓고 수술할 부분을 박피를 하는데 왜 박피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부분만큼 없애주기 위해서 피부가 있으면 이 보호막이 되죠. 그래서 이 보호막 피부를 없애는데 우리가 흔히 피부도 표피층이 있고 밑에 진피층이 있듯이 점막도 마찬가지로 점막 상층이 있고 점막 하층이 있는데 요 최대한 얇게 1mm를 아주 얇게 박피를 해서 여기서 접어서 여기에 만일에 4cm라면 2cm, 2cm 절반을 접어서 이게 봉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부터 이 봉합을 시작해서 이렇게 보면 봉합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봉합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수술 직후에는 이렇게 자궁보다 질이 많이 좁아져 보이지만 수술 직후는 많이 부어 있어요. 부종이 심한 상태죠. 수술 끝나고 나면 요 자궁 크기하고 요 질 크기가 거의 비슷한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수술 전에는 요 질의 지름 크기가 한 5cm, 6cm 되던 것이 수술 끝나고 나면 요 질의 크기가 한 2.5, 3cm 정도. 이렇게 되면 질이 좁아져 가지고 자궁이 다시 안 빠지는 이유가 질 전체가 질이 좁아져서 못 내려오고, 두 번째는 이 질벽 자체를 두껍고 근육을 묶어서 튼튼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궁 타출증과 골반 장기 타출증이 보통 그 임상 증상이 질이 짧아진다는 게 뭡니까? 정상 질기가 8cm가 5cm 짧아지면 질기가 짧아지면 자궁 경부가 막 부딪히겠죠. 부부관계 같은. 그래서 아랫배가 불편하다든지 또 자궁 경부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출혈도 생길 수 있어요. 만성 자궁 경부 염증. 그리고 또 질이 이렇게 이제 자궁이 내려오면 질이 길이가 짧아지면서 넓어지고 활고워지고 힘이 없어지는 이유가 대신 질이 짧아지면 질이 옆으로 넓어져요. 그래서 이게 질벽이 약해지는데 이게 이제 질벽이 약해지면서 얇아지는데 액분비 감소라가 이게 염증도 자생기죠. 질벽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또 질 아래쪽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직장인데 이 직장에 이게 질벽이 얇아져 있으니까 질벽이 약해져 가지고 밑에서 진찰해 보면 밑에 직장 안에 변이 느껴질 정도로 이제 질벽이 한 3, 4mm 정도 얇아져 있고, 바로 위에는 방광벽이죠. 예, 방광. 그래서 이게 자궁이 내려오면 방광도 내려오고 직장도 같이 내려오는데 이 방광이 내려오면서 꼭 주머니처럼 이게 약간 이게 쭉 넓어지면서 질 쪽으로 늘어나면서 나오는 게 방광류근이고, 자궁이 내려올 때 밑에 직장도 같이 내려오면서 질 쪽으로 주머니 모양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직장류가 하는데, 보통 이제 직장류가 있으면 잔변감이 생기게 되고, 또 이 자체 골반 저근육이 약하니까 변을 볼 때 힘을 못 주죠, 잘. 그래서 이게 변 볼 때 힘이 약하니까 변 자체가 가늘어진다든지, 또 변비가 잘 생길 수 있고, 아랫배에 가스가 차순다든지, 그리고 또 심하면 이제 나중에 변 볼 때 변식은 겁니다. 변이 저절로 새어나오죠. 그리고 위에 방광류라는 건 소변을 봐도 늘 시원치 않게 이제 소변 잔뇨감이 생기게 되죠. 직장류도 잔변감이 있듯이 방광류도 잔뇨감이 생기게 되고, 그 잔뇨감이 있으니까 소변 자주 보게 돼서 비뇨 증상이나 생기게 되고, 또 요실금 증상은 뭐 복합성 요실금, 뭐 혼합형 요실금 여러 가지가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증상이 생기는데, 우리가 자궁 타출증과 골반 장기 타출증,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핵심은 단지 자궁이 내려왔고 방광이 내려왔고 해서 이것을 끌어서 다시 위로 올려주는 게 이제 복강경 로봇 수술, 자궁을 올려 넣어주고 메시라는 이물질로 묶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묶어주면
자궁만 올려주면 그 다음에는 방광류에 대해서 요실금 증상, 비뇨 증상 전혀 질이 그대로 넓어져 있고 질이 열려져 있죠. 질이 열려서 있고 그래서 질벽 자체가 약해져 힘이 없으니까 방광류 증상이 요실금 증상, 비뇨 증상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또 밑에 직장류 증상이 뭡니까? 잔변감 그리고 뭐 변비, 뭐 변 가려지는 거 이런 것 그대로 증상이 남아져 있고 이 질이 넓어져 있으니까 질 자체가 기관증이 심한 상태죠. 그래서 성생활에서도 만족감이 아주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게 이제 이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강경 로봇 수술이 이제 이게 메쉬라고 하는 이물질이죠. 그 메쉬로 이렇게 복부 안에서 이렇게 묶어주는 건데 문제는 이 이물질을 복부 안에 넣어주면 이 이물질은 반드시 나의 인체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조직이 아니죠. 다른 이물질이 들어와서 이제 묶어주다 보면 이물질 자체가 보통 이 이물질도 오면 우리 인체 조직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게 뭐냐면 우리 인체 조직을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피막을 만든 게 캡슐인데 피막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 이물질하고 같이 또 이게 결합을 하게 되면 유착이라고 그래요. 그게 유착이라는 게 이게 달라붙는 건데 이 달라붙게 되면 이 염증 반응성으로 달라붙게 되면 그게 혈액순환도 이제 나빠지게 되고 문제는 우리 여기 주변에 이 질 위에 방광이나 직장이 다 이 내장 장기들이 항상 활동성이 있는 움직이는 장기들이에요. 왜냐하면 방광도 소변이 차면 소변을 봐야 되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압박과 마찰 이게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직장도 변이 차면 변을 봐야 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게 유착이 생긴다. 유착이 달라붙게 되면 이물질의 활동 움직임에 장애가 되겠죠.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계속 이게 나빠지면 시간 지나다 보면 이게 5년 이후를 봐야죠. 5년 지나고 나서. 그러면 이게 방광 직장은 계속 마찰이나 압박을 받잖아요. 움직이는 장기니까. 변도 봐야 되고 소변도 봐야 되고 움직이는 장기인데 이게 이제 유착이 오면 염증이 생기게 되고 문제는 이 실리콘 이물질이 노출되는 빠져나오는 거. 문제는 저는 이제 이런 이물질 넣은 환자들 제가 한 4,500명 정도 이미 수술 좀 해봤기 때문에 제가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특히 우리 자궁 타출증이나 골반 장기 타출증이 있는 여성분들의 그 질벽은 아주 약합니다. 약해요. 얇고 힘이 없어. 아주 연약한 그러니까 자궁이 빠지고 방광도 내려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는 그야말로 40대 후반, 50대, 60대 자궁 타출증, 골반 장기 타출증 있는 여성분들은 이게 힘이 약한 데다가 이런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실리콘 이물질 넣으면 이게 더 이제 앞으로 이게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고 가장 우려되는 게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저는 이제 이 수술, 이물질 제거하는 수술 많이 하면서 느꼈던 게 이물질로 부작용 문제가 생기면 이 제거하는 게 치료 해결 방법인데 제거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방광이나 직장에 유착이 돼서 제거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